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23일 밤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에게 제공되는 공간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장에게 제공되는 공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 공간에 대법원장 내외만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33세의 현직 판사로 일하고 있는 아들과 변호사의 며느리, 거기에 손주들까지 모두 이 공간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법은 아닐지라도 대법원장으로서의 어떤 공인의식이 이 정도인가?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라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아마도 취임 초부터 이 공간 사용과 관련해서 이 법원 안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보를 조선일보에 해서 취재가 되었고 기사화 되기에 이른 것 같은데 한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공간이 계속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그 공사가 12월에 마쳐집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즈음에 이 김명수 대법원장 내외가 들어가 살았고 그 한 달 사이에 2018년 1월에 이 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이 공간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 집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이 아들 내외는 장인이 마련해준 장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팔고 이 공간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 들어간 이유가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내외가 2017년 9월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 여러분 신반포 지역은 어떻습니까? 강남이 아니라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파트 값이 비싼 지역이죠. 여기 그 신반포의 센트럴 자이 아파트에 분양가가 최소 13억 이상인 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어떤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공간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저는 관사를 이용해서 정말 재테크하는 굉장히 새로운 투자 능력을 보여줬던 김의겸 전 대변인이 생각이 납니다. 네, 김의겸 전 대변인도 관사를 이용한 재테크냐라는 이러한 비판을 받았었죠. 대변인으로선 유례 없이 관사에 들어가 살면서 전세금을 뺀 돈으로 거기에 국민은행에서 10억에 가까운 대출을 받아서 20억이 넘는 흑석동에 있는 상가를 매입하는 이러한 재테크가 무리를 빚어서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내외의 이 공간 입주도 이러한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간 재테크 아니냐라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장에게 제공되는 공간에 아들 내외까지 다 모여서 살지 말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간입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5부 요인에게 제공되는 공간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대표적인 국유재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사적인 거주 공간이 아니죠. 이 건물 안은 그러니까 공간을 왜 줍니까? 대법원장으로서의 공적인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공하는 건물입니다. 사적인 주거 공간도 물론 있지만 이 안에는 외빈 접대용이라든가 아니면 회의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공적인 활동에 쓰라고 준 그러한 공적인 공간도 포함되어 있는 곳이죠. 여기에 무슨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모여서 더 넓게는 친척들까지 다 불러서 방이 많다고 어떤 사적인 용도로 이 공간을 사용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공사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법원장으로서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대법원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한 해 이 공간 유지에 한 해 2억이 넘는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여기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는데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16억이 넘는 리모델링 비용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고급 수입 석재 비용만 11억 원에 이르는 그야말로 호화 리모델링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왔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공사 중에 이 취임했던 이 김 대법원장은 당시에 리모델링 공사 중에 주말 등에 놀러 오는 이 외손주들을 위해서 뭐 그네와 모래사장까지 만들라고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청와대에 정말 여러 외빈들 그리고 해외에서 순방을 온 해외 정상들까지 청와대에 방문했는데 청와대 경내에 들어섰더니 웬 잔디밭에서 놀이터가 꾸며져 있고 거기에 대통령의 아들, 손자, 며느리가 뛰어놀고 있다. 어떻게 보일까요? 좋게 보일까요? 아주 단란한 가정의 모습으로 좋게 바라볼까요? 아니죠. 이것은 정말 어떻게 공과 사를 저렇게 구분 못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을 대번에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대법원장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오늘 이 기사에 더 많은 비판이 따랐던 것은 그 아들과 며느리의 해명 과정에서 더 많은 비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들은 이 기사가 나가면서 취재하는 기자가 해명을 듣기 위해서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 아내인 강 변호사와 함께 공간에 들어간 이유를 묻자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부적절한 처신이죠. 이 아들은 지금 전주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판사입니다. 어떨까요? 이 공간에 이렇게 현직 판사가 들어가 살고 있다는 것은 그냥 일반 판사가 아버지가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판사라면 절대 누리지 못할 공간에 거주하는 이러한 특혜를 누리게 된 셈이죠.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아버지라서 그냥 같이 산 것뿐이다? 부모와 자식이 사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이러한 의식 자체가 정말 공인으로서의 이 대법원장이라는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가족의 어떤 글쎄요 의식 수준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며느리 되는 강모 변호사, 지금 한진그룹의 사내 변호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강 변호사도 좀 해명을 했는데 부적절한 해명을 했습니다. 이 아들 내외가 이 공간에 입주한 것은 2018년 1월인데 이 며느리인 강 변호사는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2019년 7월에 해외 연수를 앞두고 잠시 거주하려고 공간에 들어갔던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공간에 입주했을 당시 2018년 1월에는 1년 6개월 뒤에 있을 이 해외 연수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해명도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명이 오히려 더 많은 비판을 낳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굉장히 취임 초부터 청렴한 이미지를 강조를 해왔었죠.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지명될 때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이었고 대법원장으로서는 유례 없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유일한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다가 바로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죠.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비교했을 때 기수가 13기나 아래입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받은 이후에 2017년 8월 22일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근무하던 춘천지방법원에서부터 법원을 떠나 서울에 있는 대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홀로 등장을 했습니다. 즉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나홀로 대법원에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야말로 청렴 쇼였습니다. 왜 쇼였느냐? 늘 관용차, 체어맨 관용차를 늘 타고 다니던 사람이 왜 이날만 어떤 청렴한 이미지를 그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이날만 특별히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였느냐라는 이런 비판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근무했던 춘천지방법원에서 18차례의 출장이 있었는데 항상 예, 체어맨 그 관용차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날 2017년 8월 22일 이 단 한 차례만 관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청렴쇼다라는 이런 비판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이 공간 사용이 문제가 되면서 아들과 그 며느리는 공간을 곧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네, 정말 이 대법원장의 어떤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글쎄요, 김명수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말 요직에 있는 인물들, 얼마 전에 임명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비롯해서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정말 가장 청렴해야 되고 가장 도덕적이어야 되고 가장 어떤 공적이어야 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의식, 직업의식, 공적인 생각, 그 수준들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굉장한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임명 과정에서도 굉장히 웃지 못할 일들을 광경을 많이 목격을 했죠. 느닷없이 남편이 등장을 해서 후보자를 대신해서 해명을 하고, 남편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야당을 향해서 맞짱 토론을 하자라고 공세를 퍼붓고, 헌법재판관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판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정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의해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런 처신, 부적절한 처신을 보면서 정말 이 사법부 구성원들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청렴과 공정을 앞세우는 이 사법부, 그러면서 사법부 개혁을 외치니까 이것을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겠는가. 사법부의 위신을 사법부 구성원들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